네, 논산에 사는 다이아몬드 손선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93년도에 저희 엄마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의 시작. 아메이를 만난 날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다. 그쵸? 예, 저도 만난 날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동네 어떤 집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와서 세제 키트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 저희 엄마는 좋으셨던 거예요. 환경오염 안 되는 세제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환경 오염시키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도 오염시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듣고 세제를 5가지를 사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환경 오염이 안 되는 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은 이 세제를 계속 쓰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이날 이때까지 아메이 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이 집에 있으면 아메이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메이 제품이 집에서 떠나가면 못하는 거 아시죠? 아메이 사업을 그만두고도 제품이 집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품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어려워요. 제품을 막 끌어당겨. 예. 그래서 이날 듣고 그냥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다 쓰는 것도 있구나. 비누 떨어지면 그 집에 비누 사러 가셨어요, 엄마가. 저희 언니가 옛날에 미술과외를 했는데 미술과외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는 집은 좀 부잣집들이 있어요. 그럼 아메이 그 컴플렉션 바 있잖아요. G&H 로션 이런 들은 선물 세트를 누가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출시 안 됐을 때 그걸 들고 왔어. 우린 이상한 거 왔다 우리 집에. 예. 그래서 목욕탕 가서 막 썼어요. 빨리 없애자. 예, 못 맡아본 향, 그죠? 컴플렉션 바 향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그런 향이. 그러니까 그런 제품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엄마 마사지를 해주는 걸 모습을 보죠. 그러다 제 친구가 저를 불러서 홈미팅에 불러요. 세제 데모를 하는 걸 거기서 보지만 97년 IMF 때라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장님들도 소비자를 만나러 갈 때 소비자들이 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듣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스쳐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날들을 다 뒷받침해서 두셔야 되는 또 이유도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비전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돌아오죠.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제 제품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냐고.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그 뒤에 설명을 못 듣고 집에 와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듣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아메이 제품을 사다 줬어요. 세제도 사다 주고 화장품도 사다 주고 데일리도 사다 주고. 저희 집에는 아메이 제품 있었죠. 제가 결혼하고 집에서 아이 출산 휴가 있을 때 저희 이제 후배가 와서 아메이 기저귀를 사들고 오면서 이제 아메이의 이야기가 저한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직장 다니고 바쁜데 2달 동안 집에서 쉬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아이의 출산으로 환경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메이 소리를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뭐 달라진 게 없는데, 그쵸? 근데 뭔가 충격이 왔다거나 뭔가 심경의 변화가 왔다거나 이런 날을 내가 꾸준히 가고 있어야 그날을 만날 수가 있지 어느 날 가서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후배가 와서 아메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언니네 집에 아메이 제품 진짜 많다. 어디서 쓰냐? 나 엄마가 갖다 줘. 그럼 우리 오빠한테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 가져와. 내가 회원가입해서 제가 스스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아메이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품을 접한 이런 아메이와 이제 아메이 사업, 이제 제 스폰서가 오면서 제가 이제 아메이 제품에서 너무 잘하니까 제 업라인 스폰서가 오면서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만남이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잘 만나서 제가 잘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이야기 한두 마디 하고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쩌면 잘못된 반석에 쓸 수가 있어요. 왜? 제품을 먼저 보고 이 사업의 어떤 목적, 취지 이런 걸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배우고 온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면 아주 좋은 터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2-3번에 광 만났다 막 광 같다 막 이렇게 하면 어림도 없어요. 왜? 비전부터 만나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1년, 2년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분한테 가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무슨 제품을 소개하고 있나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저 직장 다니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공무원들 보세요. 공무원들 지금 딱 저희 조카가 선생님 돼서 딱 발령 나보니까 월급을 190만 원 타오더라고요. 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월급이 적은 줄 몰랐어요. 저희 때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되게 많은 비중도였거든요. 근데 수당까지 해서 190만 원 산대요. 그럼 막 애들한테 시달려. 처음 발령 나면 자기네들이 맡기 싫은 학교에다 보내는 거 아시죠? 학교가 딱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이상한 애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이상한 애는 그 약간 병 있는 애들 있죠.
이게 말해도 말 못 알아듣는 애들. 그럼 특수반에서 있지만 일반 교실로 와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4학년에 이제 그런 심각한 애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저희 조카를 4학년에다 넣은 거예요. 한 학년에 한 반 있고 15명 있대요. 예, 15명. 그러다가 애들도 조금 있고 되게 좋다 했지만 그 아이가 탁 교실에 들어오면 가위 집어 던지고, 예, 애들한테 막 가위를 집어 던진대요. 그럼 막 누가 다칠까 막 무섭잖아. 그죠? 가리키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걔가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걔가. 예,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걔가 4학년이라는 걸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규 오는 선생님한테 거기다 싹 집어넣는 거죠. 모르잖아. 그죠? 선생님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아이를 아는 선생님 맡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뭔가 있을 텐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직장 생활만 계속 하는 건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아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제 업라인 스폰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막 뭘 가리키려고 하지 않았고 아미를 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미 하기 전에 굉장히 우울했다. 근데 아미 하다 보니까 2년 하니까 뭐 하와이 여행 가게 됐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속이 된다. 뭐 이런 암에 있는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 더 붙이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결과가 저런 일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느낌 있죠. 내가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은 분명히 하고 살 건데 저런 일로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 다니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연금 줄이고 퇴직금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50세 정년한다는 생각들이 번쩍번쩍 지금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면 60세 퇴직을 하면 100세까지 어떤 이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을 찾기에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50세 정도에는 한번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그래서 50에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고 어떤 이제 두 가지를 잡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60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더 이제 한 번 더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라 얘기하는데 저는 아기가 뭐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기를 저는 퇴근하면 아기 찾는 게 이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들어야 된다. 직장 다니니까 저녁 8시 걸 와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엄마한테 아기를 맡기고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매번 택시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맘먹고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죠. 낯선 세상이잖아요. 그죠? 처음 오시니까 어때요? 낯선 세상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냥 우르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애들은 막 중학교 되면 유학도 보냈다. 끌고 와서 국제학교도 보냈다. 낯선 세상에 애들을 왜 이렇게 집어넣냐 그랬어요. 무섭게.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고. 그랬더니 그렇긴 그런 것 같대. 왜 이렇게 무섭게 살게 하냐 그랬어, 애들을. 아는 애 한 3-4명은 데리고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 난리를 치다가 그러다가 1년 학교를 쉬게 할까 또 그 생각도 하더라고요. 애 몸이 아프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60세에 퇴직하면 뭐하고 살까 이런 얘기는 해봤지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이곳에서 듣는 거죠. 한 세기가 바뀌는데 무슨 소식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주더라고요. 21세기는 20대 80의 세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되고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영원히 가난한 아이로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20년까지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노동의 종말이 온다. 앞으로 로봇, 기계, 컴퓨터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고령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 한 70세면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일자리는 60까지밖에 제공되지 않고 평균 수명이 100살. 오래 살으면 120까지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사람 일하는 게 축복인 거 아시죠? 막 나 놀아버릴 거야.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노는 거 며칠 놀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뭔가 소통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인생을 보면 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 정말 이 분야에서 나는 세계 최고다. 이런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야에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따라오면 또 누가 그걸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메 비즈니스를 들어봐라.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런 시대에 해결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이곳에 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현실로 접해 보시면 그래 그럼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우리 아이는 굉장한 비참한 세상에서 사는구나. 왜? 2%에 우리 아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준비를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메이가 지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행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준비했다는 거. 나가기 싫은 날 나갔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는데 엄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성장해서 아메이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쓸데없는 미움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자, 고령화. 지금 80까지도 일하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이 어떤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가장 먼저 의사 중에 끝난다잖아요. 이빨 뽑을 힘이 없어가지고. 가장 먼저 수명이 짧대요. 일반 의사는 70이 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종합병원에 있다가 논산 같은 데 이렇게 개인 병원 내셔가지고 폐렴 환자, 당뇨 환자, 혈압 환자만 딱 보시면 돼요. 딴 거 안 보셔도 돼. 그분들은 오시면 몇 년 약탈 오시잖아. 그죠? 논산에 서울대 나오신 의사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점잖하게 앉아서 간호사 딱 한 명만 있어. 두 분이서 다 해. 바쁘지도 않아. 어떤 분 자기 아이 서울대 보내고 싶어서 상담하러 갔대. 몇 등 하냐고 물어보더래. 그걸로는 어렵다 그러더래. 아니, 왜 논산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지금 나이 많이 드셨거든요. 그 시대에 어떻게 서울대를 가셨을까. 가서 얘기했대요. 또 용기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러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왔어요. 어떤 책임감. 그죠? 예, 이 시대에 나한테 맡겨진 책임감. 내가 준비해야 될 일,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온 거지 난 아메이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걸로 아메이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 굉장히 가려요. 좀 이상하면 안 만나요. 제 파트너들이 알아요. 좀 이상하면 안 만나.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누가 적합할까 해서 보내죠. 성격 이상한 사람한테 보내는 제가 파트너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해. 모든 걸. 그 사장님 집에 그 앞동에 사는 분인데 약간 동막골 같은 분 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약을 먹고 나가지고 약간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땐 천사예요. 예, 천사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아메이 소프너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뒷동에 사는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소프너를 계속 사러 가요. 일주일에 한 통씩. 소프너 향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얘기했지만 그건 못 고쳐. 제품의 가지수를 증가시키고 있어. 하나씩. 더블엑스도 먹고 있어. 아침 8시 30분에 항상 출근하듯이 온대요. 얼마나 귀찮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죠?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알아들어요. 얘기가 통해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항상 즐겁게 맞이하고 여기 14층 살거든요. 5층에 저희 구역가족 식구가 있거든요. 여기 간다면 여기로 간대요. 9시에. 제가 이 둘한테 잘 섬기라 그랬어요. 잘 섬기라 그랬어. 이 모습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 이 모습으로. 니네가 어쩌면 이걸로 달아볼 수가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뻔이야 그랬어. 예수님 탈수고 나타났으면 어떡할 뻔해. 잘 섬기라 그랬어. 이분을 섬기냐 못 섬기냐에 따라서 니네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다. 내가 알았다고. 커피 한 통 사다 놓으면 이분이 다 먹는데. 그래서 타사 커피가 누가 주길래 놨더니 그거 안 먹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타사 커피는 제가 가서 먹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냥 잠깐 얘기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아미는 뭐냐면 삶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상류층으로 가야 된다. 그쵸? 뭔가 이제 노동의 종말이 오니까 내가 뭔가 부에 축적을 해놔서 뭔가 자녀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아미 할 때는 뭔가 38선을 탈출하듯이 뭔가 해가지고 쫙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준비된 사람은 위로 간다고 하지만 이런 세상이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 돼가지고 딱 왔으면 그 시대 태어난 애들, 그 시대 자라난 애들은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메이 사업이 이런 위치로 가기 위한 거에만 머물렀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메이 회사 요번에 그 설명할 때 보니까 본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메이 올해 이제 1조 1,500억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근데 아메이 목표는 한국 시장의 유통이 300조래요. 시장이.
유통에서 나오는 돈이 300조래요. 그러니까 아메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메이 목표는 300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000억, 2000억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메이는 이 토대로 인해서 300조를 지향해서 간다. 근데 이 300조의 네트워크가 사장님 우리들이 이 창립자가 얘기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습이 정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시대를 가기 위해서 막으려고 아메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돼 가겠어요. 그죠?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 가면 이미 이게 만들어진 거 아시죠? 캄보디아는 아무리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20만 원 넘게 월급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차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수입차 매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우리나라 이런 거 안 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차 매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럼 사람들이 꿈을 찾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떤 근본적인 걸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만 행한다면 이 목적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관순 누나처럼 예, 선두주자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아메이를 나올 주자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사업 설명 오늘 들으시면서 아메이가 정말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메이가 정말 이런 것까지 이룰 수 있는 회사인가.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이룰 수 있는 회사가 될까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슬렁슬렁 해가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렁뚱땅해서 되는 일도 없어요. 아주 되려면 철저해야 돼요. 철저하게 뭔가 준비하고 해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아메이 처음 할 때는 56개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서 100% 성공을 했다 그랬어요. 제가 아메이 한지 지금 1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서 100%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메이가 벌써 17년 사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사임트 네트워크도 17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셨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메이가 많은 나라들을 후원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 성공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나라마다 너무나 힘들었던 나라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기다리고 이기고 협력하고 했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메이가 제대로 모습을 회사가 보여내지 않으면 ABO들은 엉망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사장님들 아메이를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아메이를 제대로 구현해내면 내 파트너들은 정말 아메이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역량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뭐 막 제품을 많이 판다?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아메이 사업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메시지나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내고 있으면 사인 파트너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이는 환경을 우선을 최고로 생각을 해요. 최고. 환경에 문제가 되면 아메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LCA 정책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폐기할 때까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만들지 않겠다는 걸 발표를 해요. 그로 인해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받아요. 이 상은 30년을 평가해서 받아요. 30년을. 1, 2년 공장을 둘러보고 주는 상이 아니라 30년 동안 걸림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은 아무 회사나 받는 게 아니다. 아무 회사는 환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 세계 10대 연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메이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보시면 정수기,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청정기, 뉴트리션, 어디도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메이가 55년 동안 이뤄낸 결과예요. 세제, 우리가 어디 가서 아메이 이야기할 때 누구도 거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사장님들이 가가지고 아메이 제품 가지고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품질로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거. 자, 세 번째,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100% 만족 보증제도라고 해서 제품을 구입해서 90일 이내에 50% 이상의 제품만 남아있으면 불만족이다. 언제든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직접 판매 방식.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줄 때까지 총판, 도매, 소매라는 유통이 있었는데 이 유통을 깨고 소비자한테 직접 주겠다는 걸 약속을 오늘날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아메이가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 정해놓고 우리 하루 만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환경 우선주의.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건 이 사업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아메이 얘기하잖아요. 디시드랍스 용기를 다른 데 하청줬는데 뭐 섞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시 끌고 와서 아메이 회사에서 만들었다잖아요. 왜 속이냐는 거죠.
예, 사람이 속이지 않으면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정직이에요, 정직.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치가 떨리게 싫어해요, 아주. 아미의 회사가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이 끝나면 아미는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아미 맡고 있는 고문 변호사가 전번에 그 영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자기가 맥도날드 시티은행 이런 고문을 맡았는데 아미 회사가 아주 독특한 게 있대요. 아미 회사는 정직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대요. 아미 회사는 오늘날까지 55년 동안 정직과 싸워온 회사예요. 정직에 도전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회사에 보고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품질, 아미의 어떤 성실성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하게 연구했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임했고 쉬지 않았잖아요. 연구원들. 성실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소비자 만족.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인정하겠다는 거죠. 사장님들도 이런 책임감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건을 걸은 게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째서 안 주고 누구는 어째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회를 잡으셔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이런 일로 준비하셔서 같이 성공하셔라. 그래야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 아미 사업 설명이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있는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미 사업 창립자들이 가르쳐준 책에서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그렇게 돼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래.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된대.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어려워요. 아메이는 왜 누구든지 할 수 있냐면 있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안 쓰고 쓰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카탈로그, 아메이 카탈로그에 제품 설명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서 그거 읽어주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 꼭 잔뜩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공부머리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자꾸 막 제품 설명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라 그랬어요. 카탈로그 보고 읽으라 그랬어. 거기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상속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속이 됩니다. 당신들이 일궈낸 건 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든지, 당신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든지, 어디든지, 이건 당신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상속을 한다고 할 때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상속 얘기 꺼내는 거 봤어요? 부모님들이 재산 하나도 없어. 빚만 있어. 막 상속, 이런 얘기 안 꺼내잖아요. 그죠? 상속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걸 이뤄낼 거라는 걸 회사는 이미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얘기를 과감하게 꺼내고 당신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누군가한테 이게 흘러내려간다고 이런 단어를 꺼낸다는 자체가 용기예요. 사장님 지금 수입으로 나 상속해줄게 그런 얘기 안 꺼내시잖아요. 그죠? 남편 월급 300만 원 타오는데 뭐 물려줄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나 살 일도 막 구구말리인데 지금 노인병원 가가지고 내가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아메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DNB라는 전 세계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예요.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60등급까지 내놨어요. 자산이 5천만 불 이상이면서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일 때 주는 등급이에요. 이는 12%, 3은 39%, 4는 49%. 1등급을 받은 회사는 부도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등급을 받은 회사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사, 제네럴 일렉트릭, 3M, 월마트 뭐 이런 회사가 받아요. 이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런 회사는 충분히 받을 거야. 다 예측했던 회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메 회사가 지금 20년 가까이 이 등급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메 회사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2회 등급을 받은 회사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니, 도요타가 이런 등급을 받고 있었어요. 2회 등급 받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니까 이런 등급에. 자본력이 순수한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끌어다가 회사가 운영되잖아요. 그죠? 이 등급에 들어간 회사는 못 된다는 거죠. 자, 아미 회사가 이런 등급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제는
될 수가 없다. 회사는 의심하지 말아라. 회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사장님들만 열심히 하면 상속의 문제는 지구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여주는 어떤 표예요, 표. 상속을 하실 때 내가 돈이 얼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사장님들 아메 하시면서 내가 아메이를 40에 시작했다. 그럼 난 죽는 날까지 아메이를 할 거야. 그러면 최하 50년은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50년에 뭐 가실 거예요? 50년 동안 하셔서? 50년 동안 하면 크라운 엠버서더 가시잖아. 그죠? 못 가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예, 나 50년 했다. 근데 뭐 플래티넘이다. 그럼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땐 뭐 1억, 2억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것도 나한테 큰 돈이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름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아메이가 더 성장할 거고 더 확장될 거고 크라운 엠버서더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사장님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100억이 넘을 수가 있어요. 1년에. 그 돈을 과감하게 자녀한테 주실래요? 그런 돈으로도 생각을 잠깐 예, 잠깐 예, 돈이 갑자기 너무 커졌어. 예? 예, 잠깐 생각을 자녀가 사장님들이 아메를 하는 동안에 40년 50년 동안에 얼마나 내적으로 많이 성장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관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40살 50살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메를 시작해서 여기 아주 훌륭한 리더로 커가고 있지 않을까. 부모가 부모이면서 스폰서의 노릇을 잘 하시면서 자녀도 이미 몇 억씩 벌어가는 자녀로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잃은 돈은 사장님들이 나라를 살리는 데도 쓸 수가 있다는 돈이에요. 상속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녀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돈으로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 나라들 앞으로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개인들은 상류층으로 가서 부자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지금 돈 없으니까 자꾸 세금 더 걷어들이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세월호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예, 왜 앞으로 막 보장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결정하면 또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합니다. 안 할 것 같은 얼굴들. 그래도 100억은 예? 여기서 그래 나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러면 크라운 엠버서더 가시는 거고 마음이 잠깐 틀어졌다. 예? 아니 나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살짝 틀어졌다 그러면 50년의 플래티늄 확정. 예, 확정. 예. 고든 마음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메이가 들어가 처음 시작한 미국이 있어요. 사인들도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와는 두 사람이 시작을 해요. 에롯이라는 세제 하나로 시작을 해요. 사임들도 혼자 시작했잖아요. 혼자 시작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롯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품의 모습으로 내가 변하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내가 가시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았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50명 만나면 10명만 충족시키지를 않나. 어떤 나의 모습이 에로시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로시는 모든 사람을 저는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에로시 쓰면서 반품하는 경우 거의 없죠. 예, 없어요. 그런 유전자가 돼보세요. 소비자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따져대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파트너 밑에 이렇게 있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 밑에 파트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매출도 높고. 근데 이분이 제가 홈미팅 하나, 센터 미팅 하나, 이 두 개만 철저하게 다니라고 했거든요. 다른 건 옷가게 해요, 그 사람이. 옷가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근데 그냥 혼자 있으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그럼 여기서 자기가 보너스 따박따박 타먹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어느 날 막 제가 막 화가 불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악하냐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냐고. 왜 성경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줄 아냐. 게으른 거랑 악한 게 무슨 관계길래. 나로 인해서 내가 게으르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어떤 뜻으로 알아들으라고 소리질러 댔거든요. 그래서 막 상심하면 어떡하나 좀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 또 이제 2시간 뒤에 WX 2개만 빌려줘야 하고 전화 왔더라고. 바로 움직였다는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7,000가지 제품이 유통이 됐어요. 카탈로그 7개, 8건으로 유통이 되죠. 카탈로그 막 넘기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품을 봤어요. 저희들이 아메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 제품이 7가지가 올라가서 그것도 구경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거기 직거래로 판매하니까 얼마가 싸더라.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앞서가는 분이라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99년 9월 1일 날 퀵스타라는 사이트가 오픈을 하죠. 그러면서 제품이 100만 가지로 급증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7천 가지에서 언제 8천 가지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7천 가지가 100만 가지 가는 이런 일이 사장님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1조에서 300조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2조, 뭐 3조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기 시작하면 확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 제품이 카탈로그 있는 방식에 이제 인터넷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합작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이트에 소니, 도요타, 우리나라 현대도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거래로 일어나는 보너스, 전기 사용하는 전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게 좋아서 또 친구한테 광고를 했다. 그럼 친구가 이 유통을 활용하면 이거에 대한 광고비로 당신한테 또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분의 공로에 의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합해주겠다. 내가 정말 쓰고 좋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면 이분한테 많은 보너스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분이 이분들한테 감사하겠죠. 그렇죠? 왜 자기 혼자 일으켜서 나온 보너스가 아니니까. 사람이 돈도 여러 종류의 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거래해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중간 수수료로 들어오는 돈. 하지만 막 정말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들어오는 돈을 쓰는 어떤 모습도 정말 가치 있게 들어온 돈은 가치 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진짜 대단한 돈을 벌고 계시다는 거.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메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이야기할게요. 아메이가 미국도 엄청나게 잘 되고 일본도 엄청나게 잘 되는 땅이에요. 그렇게 지진이 나고 어떻게 돼도 아메이 매출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타격이 바로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1979년도에 아메이가 들어가요. 세제 9가지로 시작을 해요. 일본 땅에 들어갈 때 일본 사람들은 자국 제품이 너무나 우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배척했다고 이야기해요. 일본에 아메이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조심을 하면서 들어갔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들을 아니까. 그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을 믿는 거죠. 왜? 인정할 건 인정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인정 못할 수 있지만 환경에 도전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거다. 들어가요. 세제 9가지로 3년 동안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검토해봤다는 사실이에요. 검토해서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이다. 이거 써야겠다.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 89년도에 공업신문에 성장률, 신용도, 직접 판매율 부분에서 1위를 아메이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뤄낸 엄청난 일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낼 수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정받으려면 빠른 속도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메이 회사가. 시간이 길어지면 그죠? 그냥 시치푸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메이의 진실성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애쓴 노력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공자 나카지마 가오루 사장님이 일본에서 나오게 되죠. 일본은 협력하는 건 너무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하자! 그럼 한다는 거예요. 해내자! 그럼 뭉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 1991년도에 들어와요. 1988년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음성에 공장을 짓고 들어오라 그래서 못 들어왔대요. 이게 들어온 게 우리한테 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들어와가지고 세대 5가지를 음성 공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제 5가지로. 세제 5가지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이 선진국에 나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메이 이야기를 듣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초대장도 왔다 그래요. 사업 설명하는 날 오라고 본사에서. 근데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팔고 마진 남기는 거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제 5가지. 이거 세제 5가지를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메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본 카다로는 엄청난 걸 봤잖아요. 봤어요. 그런 게 들어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세제 5가지. 그렇지만 아메이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애용하라. 내가 먼저 써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쓰고서 광고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달 신제품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신규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데모도 보여주고 사업 설명도 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아메이가 같이 급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메이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나라 말고도 아메이가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부자들도 많고 그리고 아메이를 뭘 보고 덤벼들었나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돈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 그래서 박세준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1위는 한국이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1위는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허브 물류센터가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네덜란드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거예요.
아메이 창립자 고향이 네덜란드죠. 아메이가 시작된 나라 미국. 한국에는 왜 있을까? 그거는 각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중국이 제품도 훨씬 많이 팔리고 중국에 있으면 회사가 본사에서 돈도 저렴하게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한국에 허브 물류센터를 만들었을까? 아메이는 그냥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뭘 판단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본 아메이는 한국을 남다르게 봤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아메이는 너무나 제대로 잘 성장하고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도 아메이 하면서 한 명 후원하고 이렇게 자리 잡아서 나가잖아요. 그죠? 아메이 회사 보니까 아메이가 처음에 유럽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막 100여 개 나라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젠 이런 나라들을 만나면서 아메이가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도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재정이 됐어요. 재정이 되고 이제 뭔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6내그가 이렇게 있으면 7번 내그를 정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 뽑아서 그 사람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 하세요? 내가 이제 6내그 해가지고 내가 6내그가 돼가지고 막 1년에 한 3억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젠 정말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나한테 된 거야.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겠냐고요, 나중에. 아메이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메이가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저는 아메이가 베트남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베트남 내가 볼 때는 20년은 박여야 될 것 같은데 20년 동안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을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익이 됐을 때 저런 나라에 가가지고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메이를 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는 어쨌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배부르고 내가 차고 내가 뭔가 나 쓰고도 남는 돈이 생겼다 하시면 그런 주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분은 인간성도 됐어. 너무 성실해. 너무 아까워. 근데 빚이 막 3억이야. 그래서 막 회복이 안 돼. 맨날 막 카드 돌려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메이를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딱 눈여겨받았다가 7번째 레그에 그분을 후원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살려내세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트남에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가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할 얘기를 다 해야죠. 요새 막 사고가 보통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뉴스가 다 이렇게 요새 이렇게 난리치고 막 매일 다른 뉴스가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뉴스 하나 나오면 막 한 달씩 했잖아 옛날에. 하나 사건 잡으면. 근데 매일 사건이 나오네 매일. 세상에 참 요동을 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이 회사를 닮아라. 회사가 어떻게 경영했는지,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운영해 가는지 이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메이 창립자는 우리가 이게 독립자형 사업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많이 타치를 안 해요.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창의력들이 있고 자신의 지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주길 바라더라고요. 유통.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와요. 원가 20%에 100%. 중간 마진은 80%가 광고비까지 해서 들어가요. 자, 이런 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할인 매장 이런 것이 이제 한 15년 전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30% 저렴하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이쪽으로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주도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유통까지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 홈쇼핑 회사를 보면 다 대기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홈쇼핑 보면 진짜 사고 싶은 거 많은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정말 그거 보면 사람들 많이 사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 시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화 주문해서 받고 싶은 게 소비자들의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도 소비자들이 원할 때 집에 탁탁탁 가야 돼요. 막 안 온다 그러면 짜증스러워. 요새 사람들은 이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서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 아메이 유통은 1차, 2차, 3차 원가 40%의 제품을 만들어요. 왜 원가 40%에 만드냐? 연구개발비가 원료 20%에 20%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이런 기존 연구개발비는 1%, 2% 이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어설프게 만들면 회사가 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렇다고 제품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1년간 취소할게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하면 우리는 30% DC된 70%의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여행까지 해서 35% 정도의 보너스가 사장님들한테 돌아가요. 유통 과정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메이가 16년 동안 싸워낸 이유가 뭐냐면 이 유통을 지키려고 싸워낸 거예요. 창립자 책 읽어보셨죠? 그걸 안 읽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카다로그만 보고 시작하셨어, 아메이를? 카다로그만 툭툭 넘기고? 그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 아메이 지침서예요. 그걸 읽고 잘 아메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될까 말 건가. 난 이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자, 16년 동안 아메이 창립자 두 분은 아메이 회사를 넘기려고 했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부에서 공격이 너무 심하고 언론에서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아메이가 들어갔더니 세금 때문에 또 사람을 들볶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 두 분들은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뭘 해도 제가 볼 땐 해냈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메이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쉽사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메이 사업을 포기할 때 그런 마음 생각하세요?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막 전화 안 받아버려? 그래서 아메이가 이 유통을 왜 사람들한테 이게 기회를 주려고 만드는 유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메이 회사가 2015년도에 주제를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분들이 아메이에서 듣는 생소한 단어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구조조정하는 대상들도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업체들도 아니고 아메이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의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저희는 궁금증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아메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아메이가 어떤 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봤더니 아메이가 처음 시작하는 195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혁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통의 혁신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유통 속에서 정말 새로운 유통,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꿈꾸는 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부의 자리를 제공하고 놀라운 사실을 제공을 하겠다. 이 사실 자체가 이게 혁신이라고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도록 그걸 발표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16년 동안 애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메이가 우리나라까지 일본 들어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후가 이들의 어떤 이겼어요.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통을 보면서 이 유통을 섣불리 판단한다거나 이 유통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제공하려고 그토록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지켜낸 유통인데 이 유통을 내가 함부로 깬다거나 부서뜨린다거나 이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엄청난 큰 사건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통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시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둘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질 때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이러면서 죄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잡힐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좋은 기회가 채널이 딱 넘어가죠. 그죠? 채널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포도밭의 나무가 저는 썩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 이 유통이 어떻게 우리한테 지켜져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유통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시라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유통이 아메는 이런 거래. 아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래.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유통이 지금까지 1959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떤 누군가의 희생자가 있었고 누군가의 어떤 토대로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벗어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을까를 어떤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라고 제가 오늘 이 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도둑 안 무서워요? 네? 도둑 안 무서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을 사람은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안 죽는데요.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집에다가 애들 밥 차려서 먹여서 재워놓고 연탄 2개를 방에다 태우고 죽으려고 누웠대요. 2개 태우면 죽잖아요. 그죠? 가스로. 그랬더니 그날따라 하필 집에 도둑이 와서 자기를 흔들어 깨우고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하고 예, 예, 자기가 남의 집에서 훔쳐온 돈 이 사람 주고 이러고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죽을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날 또 도둑이 오냐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 아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시지만 아메를 할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메를 그만두고 싶어도 누군가 와요. 와서 살려내고 그죠? 예, 인공호흡하고 살려내요. 그러니까 예, 내 운명은 난 아메이구나. 예,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하셔요.
아메이 제품은 모두 다 생필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생필품으로. 누구든지 다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본인이 있어요. 아메이를 내가 3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썼어요. 썼으면 20만 PB. 아메이 제품은 점수가 있어요. 금액이 아니라 그럼 3%. 6,000원에 대한 보너스로 다 나눠 갖는, 이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30% 저렴하게 쓴 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3명한테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보너스가 이분한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 2명의 사람과 똑같이 썼어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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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80만 PB 곱하기 6% 48,000원에 대한 보너스로 또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60만, 6% 36,000원. 이 차익이 12,000원이기 때문에 스폰서의 보너스는 12,000원이 되고요. 3%,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면 24,000원의 보너스가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이분보다 보너스가 많은 이유는 나는 2명한테 광고를 더 했잖아요. 그죠? 이분은 나한테 1명만 광고를 했고, 이거는 광고비로 들어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이에요. 이분께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분께 어디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 건 내가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없어도 보너스는 24,000원, 이분이 없어도 6,000원. 내게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아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 있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 오늘부터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예, 그런 마음으로 100억이 일어나겠어요? 예, 안 되죠. 예, 내가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행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른들한테. 그죠? 정직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거 배우고 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인데 더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본인이 있어요. 아메이를 처음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러 다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도 그런 미래가 불안했어. 나도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어. 나도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했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나와요. 생각을 남보다 한 번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면 안 들려요. 근데 나보다 생각을 좀 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내가 했듯이 그대로 보죠. 부모님이 하는 거 자녀가 그대로 보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잘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혼자일 때 잘하셔야 돼요. 혼자일 때 소비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이 또 보고 있죠. 그래서 혼자일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 규칙적으로 하나, 제대로 하나, 성실하게 하나 그걸 잘 보여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 10달 동안 임신하다 출산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본대로 하지. 이 사람들이 뭐 창의력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창의력이 없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스폰서가 뭐 안 하면 이 사람들도 안 해요. 뭐 하면 그거 그대로 하고. 그래서 매출이 400만 PB, 300, 200, 100. 왜? 사람들은 천차 역량이 틀리고, 그죠? 아메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이렇게 매출이 다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1000만 매출 21%, 210만 원의 보너스 가지고 다 나눠 가져요. 15% 60만 원, 12% 36만 원, 9% 18만 원, 6% 6만 원. 다 빼면 120이고요. 90만 원에 대한 보너스가 14일 날 내 통장에 들어와요. 이거는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판매 장려금 및 후원 수당으로 이 보너스의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렇죠? 스폰서가 없으면 이렇게 잘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협력해서 가니까 이분하고 둘이 한 마음만 되면 이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둘이 한 마음 되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셋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둘이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죽을 때까지 네 거 내 거가 없다. 이런 관계 있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창립자가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오늘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스폰서랑 앉아서. 손 꼭 붙잡고. 나로 인해서 내가 1000만 했듯이 여기도 1000만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요. 다 더하면 2000만 매출이고요. 21%. 420만 원 보너스 가지고 또 다 나눠 가져요. 21% 210만 원. 15% 75만 원, 12% 36만 원, 9% 18만 원, 다 더하면 339만 원이고요. 81만 원의 보너스와 나랑 프로티지가 똑같은 21%의 네트워크 있으면 회사에서 리더로 분가를 시켜서 저 매출의 6%, 60만 원, 141만 원의 보너스가 스폰서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리더로 분가시킬 때까지가 스폰서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끝나냐? 이분의 금액에 의해서 보너스가 이분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매출에 의해서, 매출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이분 매출에 의해서 이 보너스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또 여기서 후원한 분이 이분이 등록이 되면 분가가 되면 이분의 매출 1.5%가 이 업라인한테 또 회사에서 지급이 돼요. 왜 되냐? 여기까지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까지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죠? 손자 나면
죽어도 데려오지 마 이래요? 니네는 나랑 끝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막 손자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는 분 어른들 되게 많아요. 자녀는 그렇게 끔찍히 안 위한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너무 일하느라고 너무 바빴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손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한 이틀 이상 있으면 피곤하다 얘기를 하셔요. 딱 그 정도만 있다가 눈치껏 데려가야지 더 이상을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을 써라. 그러면 당신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또 이 밑에 있는 분을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그물을 짜 나가라는 어떤 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수입이 이제 내가 지명한 자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 거고, 포부를 크게 가지세요. 막 나 2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나중에 내 결론은 그렇게 아미가 날 거야. 나는 내가 지금 이럴 뿐이야. 그렇지만 나는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분명히 나한테 그런 인생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가시라는 사실이에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아미를 후원하면 내가 그대로 쭉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죠. 외국도 가버리는 수가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아메이는 죽지만 않으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리 다쳐도 할 수 있고, 팔 부러져도 할 수 있고. 근데 정말 이게 한 번 만나서 평생 같이 가는 이 뿌리로 만들고 싶은데 왜 나는 파트너가 나오면 떠날까? 왜 오해가 생길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파트너들한테 했어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잘 흐트러지지 않는 조직이 조폭인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조폭들 잘 안 떠나요. 감옥 갔다 와도 안 떠나잖아. 그죠? 감옥 가면 감옥 나오는 날 그랜저가 딱 받쳐 있대요. 예, 모시고 오잖아. 그죠? 예, 그게 핀인가 봐. 감옥 갔다 온 날이 핀 수여식이. 예, 뭐 인정식. 그죠? 대가집을 그게 보상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논산은 소도시니까 이렇게 그냥 알아요. 이렇게 깡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분들이 뭐 하고 사나 그랬더니 아메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업종 가지고 어느 날 모이는 거래요. 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슬렁 다니는 게 조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업종에 다 근무하면서 다 일하면서 어느 날 어디 모여라 그럼 모이는 게 그게 조폭의 체제. 아메랑 똑같다고. 근데 그들은 왜 안 흩어지는데 내 파트너들은 왜 사라질까?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의리잖아요. 의리 세계. 그죠? 예, 근데 본인이 자기 이제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본의 아니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게 됐어. 서울대가 합격이 된 거예요. 이건 실화가 아니에요. 예. 실화가 아니에요. 뭐 드라마도 있는데 나도 드라마 하나 하게 됐어. 근데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무슨 서울대냐. 대학 때려치고 취직해.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근데 이 소식을 이 위에 조폭 대장이 듣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조폭 대장 자기도 돈이 없는 거야. 얘기는 너무 슬픈 거야. 들어보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야. 혼자 고민. 그래도 저 멍청한 것에서 저런 놀라운 자식이 나왔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런 자식이 하나라도 잘 크면 얘 인생이 바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를 팔고 자기는 그랜저 중고를 사고 이분한테 500만 원을 저녁에 딱 갖다 주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감동이 사랑간에서 나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나한테 이익이 있는 감동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미에서 이 관계가 이게 어떻게 해서 평생 가겠냐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유재석 무한도전 왜 안 흐트러지지 않는지 아냐. 그런 프로가 10년씩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나와서 사람들 웃겨야 되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웃기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매년 그거 재계약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냥 막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형, 나 올해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해. 어른들이 웃기는 걸 보고 애들이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재석이 어떻게 하길래 저 팀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냐 그랬어요. 근데 전에 방송에 그게 나왔어요. 개그맨들이 초창기에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개그 콘서트 이런 데는 돈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데는 몇만 원밖에 안 준대요. 정식 공채 뭐 이런 것도 몇십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그런 세월을 자기가 보내봤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무명 시절이 길었어 유재석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결혼식에서 무명인 개그맨이 유재석을 아는 척을 했어요. 하니까 유재석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호주머니다 애기 과자 사주라고 돈을 확 찔러줬대요. 근데 그냥 집에 와서 몇만 원이겠지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감동이 주는 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왜? 그 마음 얘기하지 않아도 무명 개그맨, 얘 공값이나 제대로 내고 있나?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해도 그 마음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봐 오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메이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이에요. 내 자녀가 학비 없으면 대출 받아서 막 하고 하지만 내 파트너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액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영사업이야. 너 어디 가서 꿔봐. 너 꿀 데 없냐? 뭐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꿔서 줄까? 그런 마음 참 쉽게 갖지 않아요. 사람들 이런 관계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네트워크가 크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으로 만났어요, 사람들. 가족으로. 그래서 그런 헌신이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나 오늘 살 게 너무 많죠? 300만 원도 줘야지. 네, 불러다가 300만 원 줘야지. 차 팔아서 500도 줘야지. 오늘 가서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그거 하시면 성공하시는 거고. 내가 저 어떻게 산차인데 이걸 팔아. 막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네, 가서 집에 가서 파트너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로 인해서 전체 매출 1000만 SP 1년에 한 번 했을 때 주는 핀이에요. 아무리 힘써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면 내 파트너들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하기 싫어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어디 가서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가서 얘기도 해보고 왜 그게 내가 낮아지는 자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보너스는 한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나와요. 자, GP 골드 프로듀서 12달에 3번 했을 때 나오는 이와 같은 조건, SP와 같은 조건을 1년을 3번 했을 때 주는 핀이에요. 보너스는 역시 비슷해요. 자, 플래티늄 1년 중에 6번 했을 때 주는 핀이고요. 조건은 SP, GP, 플래티늄 똑같아요. 6번 정도 했다면 이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쉐라톤 워커힐에 초대해서 만찬을 해줘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계기가 본사로부터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써서 달려가 보세요. 요거는 파트너가 없어도 내가 한번 아메이 맘먹고 한번 정말 해내야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잘못 살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남들 해치면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루비. 나로 인해서 전체 2천만 매출일 때 주는 핀이에요. 배에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2천만 매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을 뛰었다, 2달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6네그가 다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심란하게 뛰었기 때문에. 예, 더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터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냐.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비 보너스 2%가 추가로 지급이 돼요. 9월에 명절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런 찬스를 한 번씩 가지시는 거예요. 불경기라 선물 안 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불경기라 세제 이런 거 바디로션 되게 좋아한대요. 불경기라. 소비자가 이런 거 사기 너무 힘들어서. 먹는 거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한대요. 먹는 건 이틀 먹으면 없잖아요. 포도 한 상자 집에 가면 이틀 먹으면 끝이잖아. GNH 로션 5달도 쓸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지긴 어려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사파이어. 나로 인해서 이런 플래티늄 그룹이 2렉 이상 독립하고 퍼스널 40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주는 핀이에요. 내가 이젠 정말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이 나처럼 쓸 수 있도록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사파이어라는 핀을 주고 보너스는 연봉 한 4천 정도가 제공이 된다고 해요. 에메랄드. 나로 인해서 3레그에서 5레그까지가 에메랄드예요. 근데 거의 3레그로 에메랄드를 가시죠. 플래티늄 이상의 조건을 1년에 6번 하면서 퍼스널 200만 PB 이상일 때 주는 핀이에요. 왜 퍼스널을 자꾸 붙이냐. 퍼스널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할 거잖아요. 그죠? 예, 퍼스널이 없으면 딱 3명만 키우고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까지 가야 어떤 생활의 모습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마케팅을 이렇게 계속 퍼스널을 하게끔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퍼스널을 하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 그죠? 나는 이 3레그만 있어도 난 보너스가 들어와.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같이 뛰셔야 돼요. 같이. 다이아몬드. 나로 인해서 6명, 플래티늄 이상의 그룹이 6개 이상 있을 때 주는 핀이고요. 연봉 1억에서 2억까지 제공이 돼요. 여기 가면은 에메랄드 가면 에메랄드 성취했을 때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 초대해서 3박 4일 만찬을 해줘요.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여기 가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밥 하기 싫은데 막 먹을 거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밥 안 하고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밥이 끊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사장님들 인생에. 그죠? 사람은, 그리고 누구 아줌마를 썼다 해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아줌마 고르기도 참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대요. 와서 청소를 잘하면 밥을 못하고, 밥을 잘하면 집을 더럽게 청소하고, 정말 적합한 분만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행을 리더십 세미나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또 있고, 제주도 신라 호텔에 초대해서 또 만찬을 해주고, 자, 이런 세미나가 1년에 3번씩 제공이 돼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 플래티늄 조건을 12달 하면 그때부터 여행 점수가 되면 리더십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뭔가 이런 나한테 어떤 혜택은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계시지 마세요. 이거 누구한테 자격 걸어놓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왜 저걸 항상 바라만 보고 저건 남의 걸로만 이렇게 항상 기회가 가는 건가? 왜 내 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사람 1년 힘쓰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12달 힘쓰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12달 힘쓴다는 건 어떤 사업하는 자세나 이게 다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메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 열심히 하면 3개월 쉬어요. 안식월 들어가는데 안식월? 예, 안식월인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은 13년 하시고 한 달 쉬시던데, 예? 사람들은 3개월 하면 막 나죽것도 하고 쉬어요. 그래도 3개월에, 그래도 3개월 쉬어.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메를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쉬어요, 자꾸.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정의를 내려 또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남편이 등장하죠. 그죠? 예, 우리 남편이 이르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부 뭐 파토날 일 있어? 그럼 그러냐고 그냥 말아야죠. 뭐 남편 등장시키지 마세요. 행인 일로 등장시키고, 예, 행인 이 아들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뭐 공부가 떨어져서, 뭐 방학 때 숙제를 봐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적 좀 올려야겠다. 자기가 막 가리키겠다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예, 쭉쭉쭉쭉 그 위로 핀이 이제 엄청난 보너스가 제공이 되면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아메이가 핀을 현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핀이에요. 그 이상의 핀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크라운 앰버서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보너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메이 아까 50년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의 보너스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 상속해 주겠어요? 나라 살린다니까요. 예, 그런 놀라운 보너스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아셔요. 제가 지금 명랑을 많이 봤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극장을 안 간 지가 한 8년이 된 것 같아요. 왜 안 가냐? 논산에 있는 극장은 너무 더러워요. 예, 너무 더러워서 안 가고 막 결단하고 네,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펄스를 막 다 극장을 뿌려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안 가요 극장을. 그리고 제가 대전에 만약에 좀 가끔 보고 싶다는 영화도 있지만 대전 나와서 극장을 봐야겠다 그러면 오고 가고 1시간 기다리고 그죠? 해서 영화 보고 5시간을 제가 써야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 또 결단이 안 생기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8월 초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손예진 알죠? 손예진하고 삼겹살을 거먹고 저녁에 막 커피를 마시고 예,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손예진하고. 그 내가 손예진 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꿈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꿈 꾸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저 아는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참 내 이상한 꿈을 꿨다고. 왜 손예진이 나와서 내가 놀았지 했더니 그거는 영어 해적을 보라는 뜻이래. 예, 그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영화를 보고 깨달으라고 저는 거래. 그래서 근데 그분하고 얘기한 날이 8월 6일에 영화 출시하는 날이었어요. 예,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꿈에 나타났더라도 내가 안 보러 갈 거 뻔히 아니까 또 누굴 막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영화 예약을 하고 막 나를 부르는 거야. 빨리 뭐 10시까지 막 오라는 거예요. 막 대전에.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어. 해적 보셨어요? 해적을 보셔야 돼요. 해적이 훨씬 재미나요. 명랑보다. 근데 이 시대에 원하는 메시지가 해적하고 명랑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지만 손예진이 해적이고 김남길인가 그 사람이 산적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 해적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이겨요. 나중에. 왜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손예진은 항상 무슨 일을 치르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자기 제일 밑에 있는 하부 조직 있죠.
이 사람을 자꾸 찾아요. 걔 어떻게 됐어? 걔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나 누구 뭐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 셜리 나오잖아요. 걔를 계속 찾아요. 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게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챙기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놀랍도록 나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지만 정말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긴다는 걸 어떤 일은 이 시대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명랑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극장 이거 7, 8년 만에 처음 갔는데 제가 또 가겠어요? 아무리 뭐 1,500만에 1,000만을 해도. 근데 저희 애기 아빠 아시는 분이 어떻게 거제도 있어서 거제도를 가게 됐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극장을 갔어. 그래서 7, 8년 만에 그 영화를 2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예약을 안 해도 그냥 자리가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끝에 이순신 장군이 아들을 데리고 갈대밭을 걷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땡겼던 게 철행이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여운을 남기잖아. 각자 생각하라고. 그죠? 내두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스토리에서 어떤 게 정말 하늘이 도왔던 일이었냐.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두려움, 용기 이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그게 자기의 숙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조직의 어떤 숙제가 아니라 자기도 이겨내야 될 숙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배 11척을 다 밀어내고 혼자 앞장서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그 마음, 그 용기,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을 그 위하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강렬하도록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애써본 적이 있었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에 다 같이 하자. 이런 리더는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해내겠다.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는 21세기에 많지가 않으니까 이 시대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은 영화를 보고 논술을 하는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앰버서더 왕관을 쓴 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사형이. 왕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점조직처럼 엄청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으로 가는 길에 네로 왕제가 썼던 이 왕관을 내가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썼던 이 가시면류관의 이 왕관을 원하느냐가 사람들의 이 사업의 결정적인 성공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왕관을 원하면 아메이가 가는 핀, 이 네로 왕제가 썼던 이 왕관은 가는 날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날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왕관, 이 가시면류관을 원하면 가는 내내 아메이 40년, 50년이 전 사람들한테 큰 행복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왕관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미 사업을 창립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제대로 행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내가 그걸 보여내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라는 거 그걸 아시고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싸우세요. 누구하고 싸우지 마시고 누구 미워하지도 마시고 누구를 거론하지도 마시고 내가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놀라운 네트워크가 사장님들한테 선물로 올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